돈과 빚의 무의식, 무엇을 자각해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죽도록 노력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찾아보세요. 내 안의 죄의식으로 인한 거부감과 저항을 확인하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던 자각, 그 안의 감정을 풀어내는 겁니다. 앞선 영상에 원하는 것을 무조건 가지는 습관을 들이셨다면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크던 작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성과 뇌가 작은 일은 쉽다는 관념을 대부분 가졌기 때문에 일상 속의 작은 원들을 이루는 습관을 먼저 다지며 기르면 예전에는 내가 설마? 저건 불가능하지 라는 나의 현실의 큰 생각들도 해볼까? 도전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을 자연스럽게 실행하게 돼요. 그러다 조금 지난 후에야 나 그러고 보니 변했다, 신기하다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알아차림이 빠른 분들이라면 즉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은 바람과 소원이 있는 돈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에 관한 나의 무의식의 연결선이 무엇인지, 나는 하고자 하는 일에 돈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자유로운지 얘기해 볼 겁니다. 현대인들은 꽤나 큰 무의식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꼭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들어갈까요? 현실 결과를 보다 보면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이 무엇인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찾아보는 것이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 빨리 이것을 벗어날 거야. 바꿀 거야. 이렇게 현실과 결과에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거든요. 우선 이 현실에 보여지는 결과물로 내 안에 소용돌이 쳐진 마음의 감정, 느낌, 분위기를 들여다보고 그걸 꺼내서 자각하고 그 두려움을 인지해야 풀어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까 돈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요새는 빚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이 빚에 대한 느낌, 한 달에 한 번씩 다가오는 공과금, 상환금, 생활비, 대출 이런 것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우선 조여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압박하는 느낌도 있을 거고 죽을 것 같은 불안, 긴장, 무서움도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일도 하지 않고 대출 날짜나 상환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면, 기한 내에 갚지 못하는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두렵죠? 시시각각 두려움의 느낌입니다. 공포의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의 어떤 느낌과 비슷한지 연결선을 찾아보시고 돈과 연결돼 있을 수도 있지만 돈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 감정을 소스라치게 공포에 떨며 느껴보세요. 이 두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두려워. 무언가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아 두려워. 죽을 것 같아 두려워. 숨 쉴 수 없어 무서워. 이런 식으로 꼭 돈이라는 것이 저승사자처럼 내게 공포의 대상이라는 걸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내가 돈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깊게 사유해 보세요.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몸 반응이 있고 그로 인해 과거사가 연상되거나 기억이 소환됐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느낀 감정의 두려움과 아픔을 그대로 느껴주시면 좋아요. 저는 돈에 관련된 어린 시절을 찾아내고 나서 많이 변화되었으니 잠시 뒤에 그 관념도 같이 나누어 볼게요.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돈을 쓸 때의 느낌을 알아볼 겁니다. 이때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지 나의 수치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크던 작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살 때 나의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성비와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도 살 수 있고 비싸고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한쪽만 고집하고 있다면 그 안에 감춰진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나는 1번을 원하는데 결과적으로 늘 2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옷을 사려고 하는데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가 있어요. 둘 다 비슷해 보이면 6만 원짜리를 사도 되는데 꼭 5만 원짜리를 사요. 물론 내 생각에는 가격이 싸니까 이득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비슷해 보이면 큰 쪽을 사야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은 자기 충족감으로
그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엔 가격을 높여보죠. 가구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살 때 최고급 사양, 신사양 이런 것을 사고 싶은데 그것을 사는지 아니면 무조건 싼 것을 샀는지 나의 패턴을 어린 시절부터 분석해 보세요. 고가이든 저가이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사는지 아니면 그것과 다른 비슷한 싼 것을 사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딱 그것을 사는지 아니면 차선택을 선택하는지 원하는 것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을 사는지 아니면 포기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고 예리하게 판단해 보세요. 만약 늘 차선책을 선택했다면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걸 사야 해. 라는 마음의 관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의 이유가 아닌 이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안 돼. 라는 마음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마음을 알고 나선 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몇 달 모아서 사면 되고 가격이 맞으면 바로 사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령 고가의 물건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넌 이걸 가질 자격이 없어를 계속 외치고 있다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반품할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거죠. 결국 내가 원했던 것을 다시 버리고 다시 포기하는 거예요. 네 주제에 무슨, 네 상황에 무슨 이런 자아의 비난의 목소리를 알아챘다면 아니야. 그래도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래 이거 가져. 가만히 있어 보자. 그래 내 상황에 무슨이라는 말이 생겼다면 이걸 가지려면 몇 달 동안은 허리띠 좀 졸라매고 또 벌면 되지. 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네. 열심히 벌면 돼. 그러려고 돈 버는 건데. 이걸 사 먹으려고, 이걸 행동하려고, 이걸 하려고 돈을 벌고 있는 거지 라고 진정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누리고 느끼는 것도 남들은 그런 거에 돈을 뭐하러 써 라는 나만의 특정 여가 생활조차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허락하며 돈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요. 이렇게 돈이라는 건 수단일 뿐이지 돈 자체를 모아두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활용하는 거야 라고 자각해야 됩니다. 돈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돈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나의 경험할 가치들을 교환할 수 있는 고마운 도구입니다. 그런데 돈을 쓰고 소비하는데 벌벌 떨리고 늘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생활비조차도 내 입에 맞는 맛있는 걸 먹는 것조차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나에 대한 공격성이 크고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것을 자각했다면, 나의 패턴을 알아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말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허락하지 않게 되었을까? 사유하는 거예요. 아까 저의 돈에 관한 관념이 바뀌었다고 말했죠. 저는 어린 시절에 돈의 관념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못 가지고 차선을 늘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걸 살 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때 엄마의 희생이 늘 동반됐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요구했지만 이걸 살려면 엄마가 희생하는 모습을 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죄책감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나를 향한 비난이 생겨나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사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구나. 이런 목소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됩니다. 늘 차선택을 선택했어요. 또 선택하고도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해 슬프고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원하는 상황도, 내가 원하는 직업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다 교묘하고 묘하게 어긋났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어릴 적 내가 좋으면 엄마는 희생당해 라는 죄의식의 학습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걸 나도 모르게 포기하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선택한 차선책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충족감도 들지 않고 오히려 자괴감이 들었던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계속 이런 게 차곡차곡 누적되는 거예요. 이 의식을 알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고 인정했고 자각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돈을, 내가 원하는 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늘 제가 말하죠. 자각해야 그것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내고 나 자신을 파악해야 그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엄마가 희생당해. 너무 슬프고 아파. 엄마한테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려워. 이것으로 인해 나를 버릴까봐 무서워. 이것을 먼저 인정했고, 하지만 정말 가지고 싶어. 이기적이라도 가지고 싶어. 내가 못됐다고 해도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이렇게 부정하며 선악구도, 유교구도 속에 내 안에 담기도 싫었던 솔직하고 정직한 억눌려 버려졌던 그 마음 또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있던 모든 마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내가 허락해 줬어요. 내가 원하는 건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내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정당하게 알려준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내 눈에 차는 어떤 것이든 원하는 것은 늘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지금이 되었습니다. 쇼핑을 하고 꽤 많은 돈을 써도 예전 같았으면 반 정도는 반품해야지 라는 불안감이 잔뜩 올라왔을 텐데 오히려 예쁜 옷을 너무 많이 사서 좋다. 정말 다 어울리고 행복하다 라고 느꼈어요. 옷이 마음에 들었더라도 지금 입는 옷 충분히 다 입을 수 있어. 지금 내 신발 충분히 더 신을 수 있는데 왜 사? 라고 생각했죠. 지나가다 보이는 내가 순수하게 원하는 마음을 버렸다는 걸 알아채고 자각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원하는 이것도 사서 같이 입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나의 기존 패턴을 자각하고 역행하며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 안에 고정된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옷, 물건, 제품, 그 외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영감을 줄 수 있는 공연 장소, 강연, 학원, 운동,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 모임 이런 것들 시간과 돈을 주저없이 택하고 즐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합리적인 소비일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닐까? 여러 번, 12번도 더 생각하며 버릴 핑계와 허락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그냥 경험하는 것뿐,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누리고 경험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거 배우고 싶어, 이거 궁금해, 이거 만나고 싶어 이렇게 택하고 당당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돈이 있어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못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원한다면 할 수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도 내가 원하는 걸 당당히 못 가지는 문제가 많아요. 다 내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자 그럼 돈에 관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말했듯 충분히 감정과 불안과 공포를 풀어주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이제는 생깁니다. 돈이라는 건 벌면 되잖아. 벌어서 갚으면 되지. 이런 식의 편안하고 쉬운 마음이 생겨요. 그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내 마음속에 용기와 힘이 생겨납니다. 여태까지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돈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없이 억눌려져 있던 두려움들이 자유롭게 풀려난 거예요. 아, 그래. 돈은 벌면 되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갚아나가면 되지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마음이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빛이 있으니 일하고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빚이 있고 빚이 있지만 갚을 능력도 있다는 걸 허락하는 겁니다. 갚으면서도 이것만큼은 내 여가 생활의 재미로 쓰겠다라는 내 자신의 보상도 내가 챙길 줄 알아요. 또한 빚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마음은 이거 언제 다 갚아, 살기 싫다 이런 식의 마음만 느껴요. 혹은 해결하려 들지도 않고 회피만 계속하고 있어요. 두려움도 느끼기 싫은 거죠. 이것은 두려움에 저항하며 아무것도 느끼지도 않고 거부하고 버리는 거예요. 한쪽만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렵기도 하지만 두렵지 않기도 한 거예요. 빚이라는 거는 꽤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부담이자 짐이죠. 이 무게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이걸 느끼면서도 그래,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관념도 같이 생겨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크게 보면 빚도 돈의 하나의 큰 작용으로서 살아가는 활용 도구이자 놀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빚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마음 공부이자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활용도인 거예요. 돈을 느끼는 자체가 내가 나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큰 성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깊게 자각하고 사유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거대한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관찰해 보세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 도망가야지. 저항해야지.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무서워. 두려워. 이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그래도 해결할 거야 라는 마음까지 갖는지 알아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돈에 대한 두려움, 빚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현실 결과에 치여서 사는 아픔 모두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그래야 그것에 파생된 아픔도 있지만 그것의 기인의 희망과 사랑도 생겨나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 그것을 받아들이면 두려움과 희망, 힘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세요. 힘내서 빚 갚으시고 힘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모두 다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의식 정화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제대로 느끼려고 무의식 정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회피하고 억눌렀으니까요. 내 안에서 두려움을 자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그 저항을 알아채고 그 두려움만 자각하면 그 안에 희망과 사랑이 동시에 생겨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음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마음 수업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수업의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봬요.